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달에 딱 한 번만 심어놓게 되면 평생 끝도 없이 공짜로 또다시 4월달에 매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 10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작물 모두 다 여러 개살이 작물이고요. 사실상 저희 텃밭에 언제 심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꽤 오래된 작물도 있고요. 단 한 번도 농약을 치거나 화학비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텃밭 가꾸기를 해본다 하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작물 모두 다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매 4월달에 한 해살이 작물만 심어 재배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작물 중에서 선택해서 심게 되면 정말 후회 없이 평생토록 매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은 작물을 수확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4월달이 기다려지실 정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물로 명이나물, 산마늘인데요. 명이나물 하게 되면 울릉도가 생각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이나물 하게 되면 특별한 장소에서만 재배 가능한 그런 작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전국 어디에나 심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고 구분 정식은 물론이고 모종이나 씨앗 파종도 가능한 것이 이 명이나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러 살이 작물 10가지 중에서 1위나 2위를 뽑힐 정도로 아주 이른 봄부터 싹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흰색 부지포로 보양을 해가지고 3월 중순부터 아주 작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봄나물 중에서는 일부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아서 나물로 먹는 것이 안전한데 이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생채로 드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아찌로 담가서 먹게 되면 꽤 오랫동안 보관해서 이 맛있는 명이나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명이나물은 구근 심기와 모종 심기 그리고 씨앗 파종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빨리 수확해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명이나물 종근을 구입해서 이렇게 4월달에 심어주게 되면 빠르면 그 해에도 첫 수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모종 정식의 경우에는 4월뿐만 아니라 땅이 얼지만 않았다면 언제든 심어줄 수 있지만 그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음 해부터 수확 진행할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심어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다음으로 씨앗 파종 같은 경우에는 봄 파종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초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가을 파종도 가능한데요. 가을 파종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씨앗 파종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라면 씨앗 파종을 하고 5년을 기다려야지만이 첫 수확이 가능한 것이 이 명이나물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웬만하면 구분 정식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명이나물 수확할 때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꼭 이 판장을 남겨두고선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5월달부터는 꽃대가 피고 6월달부터는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4월이 가기 전에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원추리인데요. 좀 생소한 작물이죠. 명이나물만큼이나 아주 이른 봄부터 싹을 올리는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명이나물과 마찬가지로 큼직하게 자란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수확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4월달에 수확을 해주셔야 되고요. 워낙 맛이 일품이다 보니까 저희 경우에는 이 원추리를 먹기 위해서 4월달을 기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추리나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원추리 특유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소금물에다가 1분 정도 데친 이후에 찬물에다가 2시간 정도 푹 담가두신 이후에 나물로 드셔야 됩니다. 이 점만 주의한다면 오늘 소개하는 10가지 작물 중에서 맛으로 본다면 이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텃밭 주변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와 같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잘 자라니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유기농 원추리를 재배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감자인데요. 아니 돼지감자를 텃밭에 심으란 말이야? 라고 해서 정말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면 저희 경우에는 꼭 이 돼지감자를 심어 재배해 보길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라면 많은 분들이 덩이줄기인 돼지감자만 수확해 먹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4월달에 돼지감자를 심어 재배하게 되면 다음해 4월달부터 돼지감자 순을 꽤 오랜 기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월달에 돼지감자 순을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해 11월달부터 다음해 봄까지 지속적으로 덩이줄기인 돼지감자도 수확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오히려 이 돼지감자보다도 4월달 돼지감자 어린 순을 기다릴 정도인데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게 되면 그 어떤 봄나물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을 맛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장찌개에다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물로도 손색 없는 것이 이 돼지감자의 어린 순이니까요. 마트에서는 구입조차 할 수 없는 이 돼지감자 순 맛을 보고 싶다라면 4월달에 잊지 않고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보신력이 워낙 강하고 장맛비를 빨아먹고 키가 2m 이상까지도 크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다가 심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작물은 가시오갈피 나무인데요. 가시가 좀 더 촘촘하게 나 있는 것이 가시오갈피 나무이고요. 텃밭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은 역시 가시오갈피 나무일 것 같아요. 양성분도 거의 동일하고 오늘 주제인 4월달에 심어서 4월달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인데요. 바로 가시오갈피의 어린 순입니다.
아마 가시오갈피 어리순도 아시는 분들만 수확 진행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시오갈피 새순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텃밭 주변으로 이 가시오갈피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만이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봄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이나물과 마찬가지로 생으로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나물로 먹기보다는 특유의 향과 약간 화한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생으로 그리고 쌈으로 먹는 편입니다. 물론 가시오갈피 나무 또한 이렇게 새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줄기 그리고 가래는 열매까지 모두 수확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텃밭 규모가 된다라면 꼭 심어 재배해 보길 권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작은 텃밭에서도 이 가시오갈피 나무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순만을 목적으로 해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시오갈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강전정을 해가지고 나무 하단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텃밭에서도 매년 4월 달에 어린 가시오갈피 순을 수확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를 짧게 잘라서 재배 진행하게 되면 열매 수확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서 재배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머위인데요. 머위도 4월을 대표하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죠. 머위 또한 이렇게 4월 달에 잎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위 잎을 시작으로 해서 머위대와 뿌리 그리고 꽃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심어 놓게 되면 이렇게 매해 봄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와 아주 비슷한 작물이 있죠. 바로 곰치인데요. 그런데 곰치는 왜 소개해드리지 않을까요? 물론 텃밭에서도 곰치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지만 머위보다는 조금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유에서 매번 머위만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텃밭에서도 충분히 곰치를 재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위도 4월 달에 모종정식과 구근정식이 모두 가능한데 웬만하면 포기나무만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잘만 하면 그 해부터도 수확 진행 가능하고 다음해 4월부터는 어김없이 이 머위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위 구근정식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 시기 시장에 가보게 되면 머위 모종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웬만한 텃밭 작물이 모종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개살의 작물 모종까지도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머위 모종을 구입해서 4월달에 심어줬다라면 그의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기보다는 다음해 4월달 수확을 목표로 해서 번식 위주로 재배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작물은 달래인데요. 달래 또한 4월을 대표하는 텃밭 작물인데요. 그렇지만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4월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저희 경우에는 틈나는 대로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 달래를 수확해 먹을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실 4월이 아니라 3월달에도 충분히 이 달래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고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달래를 구입한 다음에 이를 모종으로 활용해도 텃밭에 빠르게 적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번식력도 좋아가지고 다른 텃밭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자연 번식도 잘하는 작물이니까요. 텃밭 주변으로 아직도 달래가 심어져 있지 않다라면 올해 한번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구입한 식용 달래를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기에 달래 묘를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를 구입해서 4월달에 심어주게 되면 몰라보게 성장해서 올해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 그리고 다음에 봄부터는 향 진한 달래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작물은 두릅인데요. 두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면 참두릅을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텃밭이라면 땅두릅을 심어주시면 되는데 참두릅은 이렇게 4월달에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모종도 있지만 종근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잘만 하면 그 해에도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마트에 가보게 되면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작물은 몰라도 이 두릅만큼은 4월달에 수확한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두릅을 텃밭에서 직접 재배해서 먹게 되면 유통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마트표 두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싱싱한 참두릅과 땅두릅 맛을 매년 4월마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지깽이 나물인데요. 부지깽이 나물 또한 4월을 대표하는 나물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작물 중에서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그런 나물이지만 한번 먹어보게 되면 그 맛에 중독될 정도로 봄 내음이 물씬 나는 나물인데요. 특히나 4월달에 첫 수확한 부지깽이 나물만큼 연하고 맛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4월달에 많이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확하는 방법이라면 마치 작물의 생장점을 잘라서 순지르기 하듯이 줄기의 끝단을 잘라서 수확 진행해 주시고요. 이후부터는 겹순이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럼 겹순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5월이나 6월달까지도 수확 진행할 수 있지만 점점 잎이 두꺼워지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4월달 이른봄 수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무지개기 나물 또한 이 시기에 포기나무만 뿌리를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즘 정말 다양한 작물이 모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시장에 가보았는데 무지개기 나물도 모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포기나눔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 또한 명이나물과 마찬가지로 씨앗 파종도 가능하고 모종 정식이나 종군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4년까지는 기다려야지 첫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종이나 그의 수확도 가능할 수 있는 5년근 이상의 종군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재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굵직한 아스파라거스를 4월달은 물론이고 꽤 오랜 기간 수확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종군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시기에 모종 정식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줬을 경우에는 보통 2년근 모종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의 수확은 물론 어렵고요. 다음 해부터 수확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번식 위주로 재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또한 무지개기 나물과 마찬가지로 4월달에 수확한 아스파라거스가 가장 연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기온이 점점 풀리면서 폭풍 성장하고 쉽게 하단부가 목질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 농부라면 한 주 미루기보다는 조금 빨리 수확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돌나물인데요. 돌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돌나물이라고도 불리고요. 지역별로 이름이 정말 다양한 나물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텃밭에 돌나물을 처음 심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풀 대신 이 돌나물을 텃밭 주변에 심기 시작하셨는데요. 번식력이 아주 좋은데 다른 텃밭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 진행하기 때문에 텃밭 주변으로 풀만 자라고 있다라면 이 돌나물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4월 달에만 수확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에도 2차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봄 수확과 가을 수확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고 돌나물 같은 경우는 워낙 삽목이 쉽고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마트에서 식용 돌나물을 구입하셔가지고 삽목한 이후에 옮겨 심기 하더라도 텃밭에 잘 적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삽목 진행할 경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째 수확한 돌나물을 이 시기에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그에는 물론이고 빠르게 번식해서 돌나물 밭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마트에서 돌나물 구입해서 삽목할지 또는 뿌리째 수확한 돌나물을 구입해서 심어줄지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달에 심어서 매해 4월달에 끝도 없이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저희 텃밭에 있는 텃밭 작물들이고요. 딱 이때가 월동 후 가장 맛있는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한 작물들이니까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작물들 지금 심어져 있다라면 잊지 않고 4월달에 꼭 수확 진행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텃밭 작물을 심어 재배하고 있지 않다라면 올해는 꼭 4월달에 10개 작물 모두는 심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개의 작물이라도 선별해서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